태어나면 여기 원자 욕망 덩어리야. 우리 애기들 태어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배고프면 울고 아프면 울고 막 울어요. 여기 이제 빵, 에고는 빵이야, 빵, 제로. 근데 이제 여기서 태어나면서 이제 어머니한테 배우고 가족들한테 배우고 학교 가서 배워갖고 이렇게 이 에고 지식 통해서 이렇게 올라와요. 욕망은 이제 이 지식이 크면 클수록 얘가 얘를 눌러. 게임하지 마, 만화 보지 마, 뭐 이렇게 자꾸 우리가 뭐 이걸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눌러서 얘들은 쭉 내려와가지고 이 중간 15살 때 교차가 일어나요. 우리는 한국은 그걸 중2병이라고 해요. 사춘기. 애들 사춘기 되면 말 안 듣잖아. 치열하게 싸우는 거야, 내부에서. 욕망은 하고 싶은데 엄마가 게임하지 말랬는데 나는 게임하고 싶어. 엄마는 하지 말랬는데 이상한 그 잡지 보고 싶은데 이거 보면 엄마가 하지 말랬는데 선생님이 하지 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보고 싶기는 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사춘기 이게 치고받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우리는 이 얘가 이겨요. 욕망을 눌러요. 사만하만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20살쯤 되면 어른이 돼서 어머니 이제 다소거다립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자 한국입니다. 40이 되면 얘가 완벽하게 이 욕망을 눌러요. 억제를 해. 40이 되면 여기 꼭지에서 눌러. 그래가지고 그때 공자는 이걸 불혹이라고 해요. 논어 보면 그 불혹 들어보셨죠? 나이 40이 50이 되면 지천명. 이 불혹인데 이 불혹은 뭐 40이 되면 다 이제 모든 걸 다 한다가 아니라 이 혹 이게 욕망이야. 매혹, 미혹 당하지 않는다. 매혹 당하지 않는다. 유혹 당하지 않는다. 하늘이 끝정나도 한잔 하고 싶은데 안 하고 다 집에 가야 돼. 이렇게 완전히 눌러. 갖고 이제 이게 나이 40이 되면 다 이제 누구나 다 진짜 어른이 되는 거죠. 진짜 사람. 그런데 욕망은 바닥이야, 바닥. 완벽하게 통제를 해. 윤리나 법이나 뭐 이런 체면이나 뭐 이런 평판이나 이런 거. 그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밟아놨던 욕망을 이렇게 올려. 그리고 얘를 좀 줄여. 그래서 이제 점점 50쯤 되면 이제 재밌어요. 얘도 올라오고 중간에서 만나요. 다시 크로스가 이제 일어나는데 여기에 50 지천명. 그러니까 이게 중용인 것 같아요. 중국 측에서 저기 중용이든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하늘의 천명이 아까 그 하늘의 섭리를 이제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올라가면 점점 이제 나이 들면서 어린애가 돼가요. 우리 좀 더 어린애가 돼가고 있어요. 이제 완전히 가면 갈수록 이제 진짜 갓난쟁이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 이렇게 내려가고. 우리 모든 사람이 이 단계를 걷는데, 예술가들은 여기서 이거를 누르는 게 아니라 같이 가. 그러니까 코 뚫고 문신하고 막 머리 뒤쪽하고 괴상 맞고 마약하고 막 자살하고 귀 자르고 막 고우처럼 막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얘는 이겨야 되는데 안 이기고 계속 싸우면서 가다 보니까 그 와중에서 이제 뭘 그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크 아시죠? 몽크. 그 다음에 고흐도 귀 자르고 좀 뭔가 좀 맛이 좀 이렇게 가야 돼요. 에곤 실레도 뭐 별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단계 가장 치열하게 치고받는 단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거장들이 나타났고 그때 걸작들이 이때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죽었으니까 그랬는데 대부분 좋은 우리가 그 미술가에서 보는 작품들은 그 작가들의 요 시기 때 만드는 작품이
높게 쳐주는 그림이더라. 호크니가 34살 때 이렇게 남자가 수영하는 거 이렇게 쳐다보는 그림이 있어요. 그게 1019억 이제 됐어요. 지금 살아있어요. 84살이 되는데 1019억에 낙찰이 됐는데 그게 34살 때 그린 거예요. 지금 80살 때 그린 거는 지금 뭐 모르겠어요. 몇 억이나 하나. 근데 34살 때 그린 그림이 왜 그러냐. 그때 호크니, 데이비드 호크니라고 영국에 살아있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그때 성 정체성을 알게 된 거죠. 남자를 자기가 좋아합니다. 그걸 표현한 작품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시기에 그 욕망, 남자를 좋아하면 안 돼. 이런 이 도덕 윤리나 사회적인 어떤 이런 가치에 비해서 그런데도 나는 남자가 좋아. 우리는 이해를 못 하는데 저도 이해를 못 해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것이 표현된 작품이 34살 되니까 미적 경험인 거죠. 불피의 생존 본능이고 폐는 번성 본능이고 원초적인 거고 원자 이런적으로 이렇게 가면 우리가 미적인 어떤 경험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고 생존 본능이죠. 아까 계속 제가 얘기하는데 위험을 회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런 걸 보게 되면 앞으로 시체나 일어날 만한 전쟁터 이런 데는 안 가요. 우크라이나 안 가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저거 만약 그런 공포를 모르면 여행 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불피해.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회피하려는 욕망을 심어주기 때문에 불피한 그림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도 봐줘야 된다. 이거 다시 나오고 이게 이제 젊은 작가들인데 요즘 한국에서는 그 데이트 폭력 서로 사귀는데 안 만난다고 그러면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사회적인 존재. 그러면서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특징이 데이트 폭력 하는 놈들 특징이 때리고 나서 죽으라고 밀어요. 다시 안 그렇게 안 그렇게. 너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작품으로 표현한 거죠. 불쾌해요, 쾌해요, 불쾌하죠.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존 반성하는 어떤 뭔가 본능 같은 걸 느끼게 돼요. 이게 코로나 시대 서로 사랑하는데 못 만나는 거야. 지금 웃기죠. 지금 보면 지금 코로나 지금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했잖아. 옛날에는 모이지도 못하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뭐 얘기하면 신고했어요. 그 당시에는 전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 공포가 엄청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요. 남녀가 젊은 친구죠. 코로나19가 있는데 못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새와 물고기가 이렇게 만날 수 없잖아요. 근데 만나고 싶어. 그냥 하는 이런 공포, 페인, 못 만나니까 고통, 분노, 그래서 분노가 나. 이렇게 나는 이렇게 내 남친이나 여친을 만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이제 감오시죠. 이게 이제 별로 예쁜 것 같진 않은데 사실은 코로나 시대에 그 어떤 현상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앞으로 저런 데 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기록해 주는 건데 이 그림 한 편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거를 이 작품 하나로 다 압축해서 표현 다 해주고 하는 거죠. 또 요거 같은 작가인데 좀 특이해요. 이게 아까 욕망을 밟지 않고 계속 데리고 간 친구 같아요. 셔럽 말하지 마. 그러니까 이 독설. 요즘 인터넷에서 댓글로 독설하는 거 일본도 문제가 되죠. 막 누구 스타들 가서 야 너 왜 못생겼나 그러면 자살하고 그래요. 한국도 많이 자살해요. 그러니까 저는 스타가 아니라 누가 나를 쉽지도 않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면 그랬을 때 이 손가락으로 했지만 이거를 나사 로켓에다 묶어서 이렇게 독설을 하는 애들을 그냥 아주 그냥 이 작가가 이제 패션
모델이고 굉장히 얼굴도 이쁜데 그 이상한 그림을 그리니까 이제 뭐 누가 주변에서 뭐라고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너 이게 예술이죠. 추하죠, 추해. 불쾌하죠. 그런데 이것도 예술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이런 게 더 비싸게 팔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담과 이브예요. 아담과 이브예요. 근데 뱀은 이제 여기 있습니다. 뱀 여기 조금만. 이 연필로 그렸다는데 참 이거 대단하죠. 근데 잘 보면 아담과 이브 평화로운 거 보이는데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숲속에. 용. 뱀의 공포는 엄청났어요. 우리 모든 조상은 아프리카에서 출발했어요. 이디오피아의 그 올드바이 협곡에서 인류가 나와서 거기 에덴 동산, 거기서 이제 출발해서 전 세계로 퍼졌는데 거긴 따뜻하잖아. 왜냐하면 이 연평균 매년 평균 기온 26도인데서만 사람이 태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털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만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류가 태어난 공간이 거기 말고는 없어요. 그 이디오피아 올드바이 협곡 말고. 거기서 나왔으니까 거기서 뱀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또 동남아 거쳐서 이제 왔을 거잖아요. 올 때마다 뱀을 봤는데 밑에서 온 사람들은 그 뱀을 직접 봤으니까 비단구렁이 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뱀들이 있는데 북쪽으로 이렇게 저쪽으로 이렇게 이 카자흐스탄, 시베리아 이쪽 바이카로스로 넘어온 사람들은 추워서 뱀이 안 살잖아요. 뱀을 못 봐. 근데 와서 보니까 남쪽에서 온 조상을 둔 사람들은 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바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 뱀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 공포를 어떻게 하냐면 상상해서. 뱀에 대한 공포가 상상으로 나타나는 게 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숲사에 이렇게 용이 숨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게 뱀에 대한 공포가 순전히 에덴 동산인데 뱀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작품에 들어가 있다. 이건 이제 한국에는 용 이렇게 표현되죠. 근데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호랑이도 무서우니까 까치 호랑이라고 그 고양이처럼 표현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한국 전쟁 때 좌익 우익 있어요. 일본에도 보수 진보 있죠. 한국에도 좌익 우익 보수 진보 있습니다. 전쟁 때 북한 공산주의잖아요. 이거 죽인 거예요. 우익인 사람들을 죽이고 우익인 사람은 또 이제 좌익 공산장들을 죽인 거죠. 한국 전쟁 때. 그래서 서로 이렇게 죽였는데 이거를 이제 그 6.25 관련돼서 이 작가가 작품을 낸 거죠. 이 작품 하나가 그 같은 동족끼리 서로 인형을 나눠서 죽이고 한 거에 대한 그 반성이죠. 이 작품 하나가 한국 전쟁의 비극을 딱 표현한 거예요. 더 이상 뭐 말 필요 없는 거죠. 애들 죽이고. 그래서 이제 반성하면서 서로 화해하는 어떤 그런 작품인 거죠. 이 전쟁에 대한 공포 같은 게 숨어 있는 거죠. 이게 아주 유명한 들락블락하고 그 작가인데 요즘 개들이 개세상이야 지금. 100만 원짜리 뭐 개들이 다 좋은데 주인들이 일하러 가면 아파트에 갇혀 있어요. 저도 키우고 싶은데 제가 일하러 가면 어떻게 불쌍한 거야. 근데 개들은 이제 그리고 항상 묶여 다녀 지금. 그러니까 개들이 천국이지만 개들의 지옥이기도 해요. 우리 어렸을 때 시골의 개들은 완전 자유 영혼이었어요. 온 동네 막 다 돌아다니면서 놀고 또 저녁 되면 집으로 들어오고 뭐 그랬는데 근데 지금 묶여 다니거나 갇혀 지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했을 만한 것들을 이제 개들이 지금 뭔가 이렇게 조만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대모할 것 같아요. 슬픔. 괜히 보면 슬퍼 보이는 거죠. 자, 그럼
해서 12시까지 하고 식사하고 또 1시에서 2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그 이동해서 보고 한 3시 반 정도에 이렇게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생존이고 두 번째는 건성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쾌, 우아하거나 이런 쪽에 이렇게 행복, 기쁨, 사랑 이런 쪽에 표현된 예술들은 이제 건성을 자극하죠. 에곤 슐레 작품이 이게 귀엽죠. 이게 뭐냐면 우리는 모든 새끼들을 보면 쥐든 고양이든 호랑이든 새끼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어린 것들을 보면 우리는 무조건 귀엽게 느끼도록 진화됐어요. 그죠? 새싹 많은 문틈에 요만한 새싹이 올라오면 와, 너 어떻게 여기서 태어나니? 여기서 나 어쩌려고 그래? 막 그러면서 이렇게 조그만 모든 이 어린 것을 보면 우리는 뭔가 거기에 뭔 특별한 관심을 보이도록 진화가 됐어요. 그렇게 진화 안 된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게 이렇게 어린 것들을 함부로 대해가지고 굶어 죽거나 뭐 적응 못해서 조상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 조상의 씨가 태어날 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가진 사람들이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귀엽다고 느끼는 거죠. 이렇게 아기 데리고 엄마가 이렇게 막 질주하잖아요, 질주. 엄마들은 이렇게 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좋은 상징들, 부귀, 건강, 뭐 장수, 뭐 승진, 뭐 이런 상징들을 넣은 그림들,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번성의 욕망이고, 이렇게 연대, 유대, 전부 다 모여갖고 종류, 인종,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다 모여가지고 저렇게 행복하게 웃는 거 보면, 이 꼴 올라가죠. 이 그림 보면 저절로. 공감각도 올라가게 됐어요. 아무튼 사피엔스는 사람들만 모이면 좋은 거야. 모이면 좋아요. 그러니까 데모 평상시에 이렇게 멀쩡한 사람도 그 광화문에 데모하러 가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전부 다 뭔가 파토스 상태에 빠진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말인데 이쪽에는 아까 생존과 관련된 불쾌한 걸 유발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고 뭐 총, 칼, 지옥, 유령, 뭐 고문, 신체 훼손, 뭐 질식, 뭐 이런 거 다 뱀, 파충류, 뭐 이런 거 다 있죠. 이쪽은 긍정적인 거, 뭐 결혼, 뭐 사랑, 그다음에 뭐 풍성한 거, 뭐 농사 잘 되는 거, 뭐 이런 것들, 경직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예술은 사물이나 현상을 재현하고 형식을 붙여 경험을 표현한 인간의 원초적 자유욕망이 발현된 행위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감각들을 자극하거나 불러일으키는 행동, 이게 이제 예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의 그 만화 영화 미래소년 코난 그거 보면 그것도 예술이 될 수 있는 거죠. 뭘 불러일으켜요? 미래소년 코난 보고 디스토피아? 그게 뭐냐면 인류 미래가 암울한 거야. 핵전쟁 이런 거 다 죽어버리면 없어지고 나면 이제 그런 데서 막 얼렁뚱땅 만든 비행기 가지고 이제 그럼에도 그 코난이 긍정적 에너지를 주면서 다시 인류는 전쟁을 해갖고 다 망한 지경에 가더라도 또 이렇게 회복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 같은 걸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는 굉장히 그것도 예술의 일종이다. 어떤 파토스 이 상태에서 나오고 로고스는 학문이고 이상하게 이 파토스 상태 원초적 본능 상태로 가면 사람들이 친해져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할 때도 서로 이렇게 하다가 같이 이제 골프 한번 치고 술 한잔 먹으면 바로 형님 동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골프 치는 거예요. 골프 치고 그 비즈니스 할 때 처음에는 뭐 사장님 뭐 이렇게 하다가 골프 치고 그 같이 사우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술 한잔 하고 나면 이제 갑자기 친해져서 비즈니스 잘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 빠지면 진짜 친해져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이 좋은 때도 있지만 나쁜 거, 집단적으로 슬픔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지진이 일어나고 피해 본 사람들이 있으면 피해 안 본 사람들도 다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도 아픈 거예요. 저 사람들 어떻게 막 쓰나미 막 오고 그럴 때 막 계속 보고 이렇게 돼. 그런 슬픔도 공유하면 굉장히. 그다음에 공포도 공유해요. 공포도 공유되면 사피엔스끼리는 그냥 바로 전염이 돼서 다 공유하게 돼요. 기쁨, 축제 이런 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여튼 요 상태만 되면 사람들이 갑자기 친해지는 거예요. 같이 뭉쳐지고. 이 친구가 이제 이런 파토스 상태에서 처음부터 여 끝까지 뭐 일주일간 그랬다는 겁니다. 세워놓고. 자, 그러면 뇌신경 가소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럴 때 그럼 왜 친해지냐? 이거 궁금하잖아. 왜 친해지냐? 근데 우리가 생존과 번성 본능에 관계된 새로운 미적인 어떤 걸 보게 되면, 해골을 보든 뱀을 보든, 우리 뇌 신경 세포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새로운 것들을 끄집어내서 같이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거 막 자극을 해서 리마인드를 시켜서 그런 상황으로 빠지지 않게끔 다시 일깨워줘서 우리가 이렇게 생존 번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죽음에 대해서 오늘 신경도 안 쓰고 왔는데 오늘 와서 저 그림을 이렇게 보고, 그럼 저게 우리 뇌로 들어가면 기존에 우리가 뇌 안에 들어있던 이런 비슷한 것들을 전부 다 불러내서 엮어서, 아까 제가 칼 보여드리니까 칼과 관련된 온갖 다양한 기억들이 막 나오시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작은 거였지 큰 거 가져왔으면 전부 다 뒤집어진다. 이렇게 우리 그때 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작가들은 이렇게 뇌에 이렇게 금칠해서 여기서 뭔가 스파크가 틀어진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보잖아요. 우리한테 들어오잖아요. 그럼 순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우리를 위험할 수 있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뭐겠어요? 시각. 멀리서 저기 우리를 죽이러 오는 걸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시각은 뭐 3km 안에 뭘 볼 수도 있지만 청각은 한 2, 3mm, 10m 정도에서 들을 수 있잖아요. 후각은 더 가까워야 되잖아요. 촉각은 와서 만져봐야 돼요.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미각은 먹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각이 이렇게 쫙 이 순서대로 우리를 생존하거나 번성시키는 어떤 정보가 저기서 뭔 상황이 벌어지면 순서가 이 순서대로 우리가 이 앞이 없어지고 이것만 있다면 죽는 거죠. 호랑이가 눈앞에 와도 이렇게 한번 이거 보고 위험하다 이래버리면 미술이 모든 예술 중에서 그나마 제일 중요하다고. 시각적인. 그다음 영화는 시각과 청각이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관련된 것이 사실은 뭐 세계를 따지자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도덕 윤리 법이 우리 욕망을 억누르는 거죠. 억누르고 있어요. 이게 억누르지만 그 억누르는 게 왜 억누르냐면 생존하고 번성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억누르는 건데, 사실은 이 억눌린 거를 우리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우리는 원초적인 자유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자유롭고 싶어요. 근데 빨간불이면 못 건너가게 돼요. 그러면 일단 짜증나요. 우리 몸은. 하지만 이때 건너가고 차가 나를 부딪히면 나 죽을 수 있으니까 내가 잠깐 멈추지만, 내 자유의사에 반해서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를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특히 자식들이 우리가 잔소리하면 막 싫어요. 싫어요. 하여튼 이런 관계가 있다. 미는 미의식이고, 이게 되고, 이게 자연스럽다. 아까
자연스럽다 이 말 이해되시죠? 뭐겠어? 미리 정해놓은 우주의 섭리대로 자연의 법칙대로 생기는 것은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나다운 거, 내 본능대로 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미의식이 이 작가가 이 미의식을 가지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를 그냥 이 의식이 작가의 한 60%를 작품의 60%를 본다고 보면 돼요. 이런 것이 발현이 됐는지 아니면 그냥 스킬만 가지고 뭘 그대로 잘 이렇게 그려내면 어떻게 되냐면 와, 이 사람 잘 그렸네 이건데 미의식이 없으면 그건 그냥 스킬일 뿐이에요. 기술일 뿐이야, 기술. 그래서 시대에 따라 틀리다. 그 다음에 일본하고 한국도 사고 환경이 틀리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불현듯이 팍 떠오르는 그 본능이 하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로 계산해보고 이것저것 따져본 다음에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몸에서 즉각 바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미의식, 예술적 욕망, 이 욕망이 저렇게 우리가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유욕망을 깊게 드러나는 심오한 건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미의식이 작가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표현된 게 미형식이에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 구현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이 하면 구분이 안 가요. 똑같이 고우가 해바라기를 그렸더니 전부 다 해바라기를 그려. 그러면 사방이 다 해바라기면 눈길이 안 가요. 근데 전부 다 해바라기인데 누구 한 명이 장미를 딱 그려놨어. 그러면 이렇게 가게 되죠. 우리는 희소한 거에 낯선 거에 관심을 보이도록 진화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것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나의 번성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즉각 본능적으로 알아채려야 되는데 눈에 늘 익숙해진 것들은 그냥 이건 뭐 괜찮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못 보던 뱀이 딱 나타났다 그러면 화들짝 놀라는 거죠. 여기 맨날 그 잔디마만 있다가 그 낯선 뱀이 딱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일단 놀래요. 나뭇가지만 있어도 놀래요. 왜냐하면 뱀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 희소성은 독창적이야. 작가들이 예술적 욕망은 누구나 똑같이